아이고 뭐야 이거. 마녀사냥에 출연했던 박재원입니다. 이분은 일단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신데 가정이 있으신 상사가 먼저 애정 표현을 해왔고 그러다가 결국은 선을 넘었지.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그쪽 부부는 이혼을 했지만 이쪽은 지금 만나게 된 상태. 안 만나려고 거부도 했지만 결국 만나게 됐고 그 전에 이제 뭐 맨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적도 있고 잊어보려고 다른 남자 소개팅도 받아봤고 전 남자친구랑도 이제 타이밍 좋게 연락이 와서 만나봤지만 이 사람만큼 자신의 마음을 흔든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의 설명은 20일째 다시 만나고 있고 티격태격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셨어. 잘 들어봐. 아직은 서로가 많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게 이 사연에서 굉장히 특징적이고 소름이 좀 돋는 부분이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사람 만난 순간 머릿속에 저 종이 울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보다 뭔가 깨름칙한데 라는 그 부정적인 걸 느낄 때가 더 많은 거지.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해. 무시할 때는 별로 결과가 늘 좋지 않지. 근데 이분의 표현을 봐. 아직은 서로가 많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상태는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야. 자,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안 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난 왜 밑에 있는 것 같지? 둘이 취미나 식습관은 굉장히 비슷하고 만나면 늘 즐겁대. 이제 문제는 본인이 딱 얘기한 되게 핵심이 뭔가 나왔어. 감정적인 남자야. 그래서 헤어질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술 먹고 전화 와서 울고 화낼 때도 굉장히 거세게 화를 내는 편입니다 라고 두 줄 얘기했지만 언제나 모든 단락에는 키 센텐스가 있어. 글은 원래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 키 센텐스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뭐 그리고 and, but 뭐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단락이잖아. 이분이 만든 단락은 여러 개가 있지. 근데 그 단락의 끝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만났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많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되게 감정적인 남자라서 괴로워하고 울고 화도 거세게 내는 편입니다. 이것들이 키 센텐스라고 보여. 오빠는 저와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한데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또 결혼을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이 축복받을 수 없는 것 같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분의 질문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이혼남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축하를 안 해주겠어? 뭐 요즘 그런 세상은 지나간 것 같아. 뭐 실제로 이혼했지만 다시 제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아. 두 번째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축복을 못 받는다? 그것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아. 멀쩡하던 하나의 가정이 뭐 꼭 완전히 내가 100%라고는 말 못하지. 그의 가족도 이미 좀 금이 가고 있었을 부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 남자의 선택이기도 했고 내가 되게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축복까지 기대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거야. 내가 깼잖아. 어쨌든 내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봤자 그것이 엄청난 축복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축복을까지 바라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막 이런저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당신의 고민의 핵심은 뭔 것 같냐면 한 번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 조금 소원해졌을 때 혹은 조금 금이 가고 있을 때 이 남자는 바람이라는 형식으로 도피했던 남자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그걸 인정하면 결혼을 안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좋아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난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 핵심은 축복받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야. 이 사람 한 번 사실 나 때문에 배신을 해본 사람인데 내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나 때문에 자기 원래 와이프를 배신했던 사람인데
나 이 사람을 믿기에는 조금 뭐가 많이 걸리는데 라는 자각이 있는 것 같아. 만약 결혼을 했어. 11시 됐는데 연락이 안 받아. 그냥 아무 일 없는 부부도 이러면 불안이 있어. 근데 한번 그런 식으로 나와 밤을 보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야. 본인도 아는 것 같아. 이게 잘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건드리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 말을 못할 뿐이지. 아직은 서로가 많이 사랑하는 상태라고 했잖아. 분명히 이건 변해. 그것도 이미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명함의 영역이 있단 말이야. 자신은 이제 뭔가 유물처럼 너무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서 아직 느끼진 못하지만 누구나 다 현명함의 그 영역이 있어. 난 그렇다고 믿어. 그것을 꺼내서 쓰는 사람과 그냥 묵혀둔 채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어렵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그 현명함이 가끔가다 고개를 들어.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아까 했던 그 질문. 아직은 서로가 많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틀면 무엇이 나오느냐? 결국 변할 거겠죠? 이 말을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묻고 있는 거야. 열정은 내 누누이 말하지만 시들어. 열정은 시들지만 그 시든 공간에, 마음의 공간에 신뢰가 올라오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올라오고 나 이 사람으로 결정했으니까 네가 세계 최고 남자는 아니지만 난 이제 다른 남자 거들떠 보지 않겠어. 이게 결심이고 헌신인데 이걸 해도 될 만한 남자인지를 지금 헷갈려 하는 거지. 열정 이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정, 신뢰,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 결심, 이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열정이 뽑혀져 나가면 그 자리는 분명히 뭔가로 채워야 하는데 오직 열정으로 불지펴진 이 사랑은 열정이 끝나면 그 관계의 핵심이 드러나게 될 거야.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 내가 언제 이 사랑이 시들지 얘기해 줄까? 이 고민하시는 분에게. 이 남자처럼 나랑 같은 취미와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만나면 늘 즐거운데 이 사람하고 외모도 뭐 비슷한데 싱글인 남자. 결혼한 적 없는 남자. 내가 그렇게 원했던 축복을 그 사람하고는 받을 수 있거든. 되게 이기적인 것 같지? 그래, 근데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 되지. 가장 최고의 값을 선택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제일 최적의 무언 값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갖추고 있고 나를 매혹당하게 만들었지만 나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뭔가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왜 이혼했어 지금? 나 때문에 이혼했잖아. 가정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했어. 그게 지금은 내 사랑을 지탱해주는 이유인데 나중에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불안해질 것이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남자가 매력이 없어질 것이고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같은 식으로 나를 매혹시키지만 싱글인 남자, 결혼해본 적 없는 남자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랑은 끝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오빠와의 미래를 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껐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얻은 뭔가는 다시금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잠깐 좀 누구를 안 만나면 안 돼? 이제 막 커리어에 뭔가를 매진해야 장급으로 올라가거든. 20대 후반에는 어떻게든 자기 커리어를 증명해야 될 시간대인데 이 남자 때문에 막 소송 당하고 다시 이 남자를 만나고 또 결혼 고민을 하기에 20대 후반은 너무 아까운 상황인 거야. 더 일하고 당신은 잃을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 남자는 잃을 게 별로 없죠. 지금은 뭔가 둘 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조금 어려운 타이밍인 것 같아. 뭐 결정할 시기가 아니야. 일 좀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잘 꺼졌나?